충청도의 작은 읍내, 공주시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주택가 골목 깊숙한 곳에 최영수의 집이 있었다. 74세의 그는 30년간 읍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묵묵히 일해온 공무원이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면도를 하고 깔끔하게 다린 와이셔츠를 입고 청사로 향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영수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했다. 주민들이 호적 등본을 때려오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고 복잡한 서류 때문에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친절히 설명해드렸다. 동료들은 그를 최 과장이라 불렀고 주민들은 영수 씨라고 했다. 그는 그런 평범한 호칭들이 좋았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 한지연과 저녁을 함께했다. 지연은 읍내 초등학교에서 25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다. 두 사람은 30살에 만나 결혼했고 지금까지 44년을 함께 살아왔다. 큰 부자도 아니었고 특별히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어 든든했다. 오늘 3학년 민수가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았어요. 지연이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다. 그래. 그 아이 항상 글씨가 삐뚤빼뚤했는데. 영수가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다. 매일 연습하더라고요. 참 기특해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그들의 하루를 마무리했다. 큰 꿈을 품지도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지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았다. 두 사람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다. 첫째 민호는 서울에서 중견회사에 다니며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고 둘째 수진이는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교육비 마련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영수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해 지연이 방과 후 보습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아빠, 저 서울대학 가고 싶어요. 고등학생이던 민호가 어느 날 말했다. 그래,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뒷바라지 다 해줄게. 영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부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주말에도 지연은 과외를 나갔고 영수는 읍사무소 당직을 자주 섰다. 수진이가 간호학과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 여겼고 아이들의 성공이 곧 자신들의 보람이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영수는 65세에 정년퇴직을 했다.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었지만 지연과 함께 보낼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은퇴 후의 삶은 평온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어 기르는 재미에 푹 빠졌다. 지연은 독서 모임에 나가고 영수는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다. 이제 우리 시간이네요. 어느 날 저녁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먹으며 지연이 말했다. 그러게.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네. 영수도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큰 욕심 없이 살았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비싼 취미를 갖지도 않았다. 그저 건강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가끔 아이들이 찾아오면 반겨주고 손자 손녀들 용돈도 챙겨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늘어났다. 은퇴 후 받는 연금만으로는 점점 버텨내기 어려워졌다. 그래도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부모란 언제나 베푸는 존재여야 한다고 평생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이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3평, 최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딴 지 15년째, 이제는 중견회계법인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연봉 1억을 넘나드는 전문직이 되었다. 46세의 그는 부모 자랑이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 나왔어. 민석이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 서유진에게 말했다. 정말? 축하해. 유진이 기뻐하며 달려와 남편의 어깨를 안았다. 유진은 43세로 자신만의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여행 에이전시였지만 지금은 기업 연수와 해외 관광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제법 규모 있는 회사가 되었다. 부부 모두 각자 분야에서 성공한 커플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출발점에는 부모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민석은 잘 알고 있었다. 대학교 4년간의 등록금, 고시원 생활비, 회계사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까지 모든 것을 부모가 댔다.
그때만 해도 아버지 최영수의 월급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아들의 교육비로만 월 100만 원 이상이 나갔다. 아들아,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25살 민석이 회계사 시험에서 또 떨어졌다고 전화했을 때도 아버지는 한 번도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좋은 학원을 알아봐주고 개인 과외까지 받게 해줬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아버지는 주말마다 부업으로 택시를 몰았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35세 유진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을 때 부모는 결혼자금 5천만 원을 내줬다.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다. 그 돈으로 혼수를 준비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하와이 일주일 일정이었는데 민석은 그때가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다. 부모님이 정말 대단해. 당시 신부였던 유진이 감탄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사셨어. 나도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 많이 드려야지. 결혼 3년 후 아파트를 마련할 때도 부모의 도움이 있었다. 대치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8억 원 중 절반을 부모가 내주었다. 충청도 작은 읍내에서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어머니 눈가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주시면 부모님은 어떻게 사세요? 우리야 얼마나 더 살겠니? 아들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렇게 민석은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 회계법인에서도 인정받고 아내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부부였다. 하지만 가끔 민석은 부모님 생각을 할 때면 가슴 한편이 무겁기도 했다. 특히 명절에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리감이 있었다. 서울과 충청도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거리 말이다. 아버지, 용돈 좀 드릴게요. 민석이 명절 때마다 봉투에 현금을 넣어드렸다. 아니야. 우리는 충분해. 너나 잘 챙겨라.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받는 연금으로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병원비며 생활비며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억지로라도 용돈을 드렸지만 정작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리지는 못했다. 우리도 아직 대출금이 많아서. 유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내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실제로 그들 부부도 여러 대출을 끼고 있었다. 아파트 대출, 사업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까지 합치면 매월 상당한 고정비가 나갔다. 수입은 많았지만 지출도 많았다. 강남에서의 생활비, 아이 교육비, 각종 모임 비용들이 만만치 않았다. 부모님이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야. 유진이 위로하듯 말했다. 그래, 다행이다. 민석은 스스로를 달랬다.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자신들도 성공적으로 살고 있으니 모든 게 괜찮다고. 언젠가는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께 더 많은 효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부모님의 희생 위에 자신의 성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빚을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는 것을. 다만 지금은 아직 그럴 여유가 없을 뿐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민석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다. 한 달에 2번은 충청도 집에 내려갔고 명절이 아니어도 안부 전화를 드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에 갈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아, 이번 주는 안 돼. 우리 엄마랑 백화점 가기로 했어. 유진이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다. 유진의 부모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었다. 차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반면 민석의 부모는 충청도에 있어 왕복 4시간이 걸렸다. 자연스럽게 처가 쪽을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유진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이 번창했다. 특히 시니어 대상 해외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모님께도 혜택을 드리고 싶어 했다. 엄마, 이번에 일본 온천 여행 어때? 내가 특가로 해드릴게. 그래. 고마워, 우리 딸. 유진의 어머니 박순자는 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유진의 아버지 서병호도 평생 해외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다며 좋아했다. 그렇게 처갓부모님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다니며 여행을 즐겼다.
민석도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아버지, 해외여행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아니야. 그런 돈 있으면 너나 잘 쓰거라. 최영수는 여전히 검소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여행비로 몇백만 원을 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외국을 가겠니? 건강하게 집에서 지내는 게 최고야. 결국 민석의 부모님은 해외는커녕 국내 여행도 거의 가지 않으셨다. 가끔 온천이나 산에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게 전부였다. 유진은 자신의 부모와 함께한 여행 사진을 SNS에 자주 올렸다. 일본 온천에서 찍은 가족사진, 중국 만리장성 앞에서의 인증샷, 베트남 하롱베이에서의 추억들. 그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친정부모와의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했다. 우와, 유진 씨 진짜 효녀네요. 부모님을 이렇게 자주 모시고 여행 다니시다니. 부러워요. 저희 신랑은 자기 부모님은 뒷전이에요. 지인들의 댓글을 볼 때마다 민석은 괜히 서글펐다. 사진 속에는 정말 친정부모만 있었다. 자신의 부모님은 명절 가족 사진에나 가끔 등장할 뿐이었다. 명절이 되면 더욱 복잡해졌다. 처가는 가까워서 자주 들를 수 있지만 시댁은 멀어서 하루나 이틀 묵어야 했다. 유진은 시댁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왜 이렇게 오래 있어야 해? 하루만 있다가 오면 안 돼? 부모님이 우리 오는 걸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알아. 근데 너무 답답해. 할 일도 없고. 실제로 충청도 읍내는 서울과 달랐다. 근처에 쇼핑할 곳도 갈 만한 카페도 별로 없었다. 유진에게는 지루한 시간이었다. 반면 처가에 가면 주변에 백화점, 레스토랑, 영화관이 있어서 시간을 보내기 좋았다. 부모님도 며느리의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점점 조심스러워하셨다. 민서가 유진이가 바쁠 텐데 자주 오라고 하지 마라.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아니야,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뭘 하겠니? 심심할 거야. 그렇게 민석이 부모님을 찾는 횟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명절과 생신 때만 가게 되었다.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은 안부를 여쭈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다. 그런 와중에 친정 부모님은 손자를 보고 싶어하며 자주 집에 놀러왔다.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미리 약속하지 않고도 불쑥 들를 수 있었다. 유진도 친정 부모가 오시면 반겼다. 어머니, 갑자기 오셨어요? 응, 근처 지나가다가. 민석이 없네. 회사에 있어요. 저녁에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민석의 집안은 처갓집 중심으로 돌아갔다. 명절 계획도 가족 모임도 심지어 아이 교육 방침까지 처가의 의견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민석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처가가 가깝고 시댁이 멀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유진이 자신의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 만족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끔은 죄스러웠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님이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 때마다. 특히 유진의 SNS에서 친정부모와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그랬다. 자신의 부모님도 저런 대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영수는 마당에서 감나무 가지를 정리하며 아들 민석의 전화를 기다렸다. 작년 추석에는 민석 부부가 하루만 다녀갔지만 그래도 왔었다. 올해는 어떨까 싶어 마음이 조급해졌다. 여보, 민석이한테 전화해볼까? 한지연이 마루에 앉아 물었다. 아니야, 바쁠 텐데. 곧 전화할 거야. 영수는 가지치기를 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요즘 민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며느리 유진도 처음 몇 년은 안부를 물었는데 이제는 거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틀 후 드디어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석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어머니도 안녕하시고. 그럼 우리야 뭐. 그런데 이번 추석에. 영수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민석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했다. 아, 그래?
무슨 일 있니? 처가에서 가족여행을 가자고 해서.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인데 이미 항공편까지 예약했어요. 그렇구나. 가족여행이면 어쩔 수 없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 명절에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지연이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뭐래? 이번에 못 온단다. 처가랑 제주도 여행 간다고. 지연의 얼굴에도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여행도 가야지. 우리야 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쓸쓸했다. 작년 설날에도 못 왔고 올해 어버이날에도 바쁘다며 전화로만 인사했는데 이번 추석까지 오지 않는다니. 추석 당일 영수와 지연은 둘이서 간소하게 차례를 지냈다. 큰 상을 차릴 필요도 없었다. 송편 몇 개와 나물 서너 가지면 충분했다. 예전에는 민석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전도 여러 종류 부쳤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참 조용하네. 지연이 중얼거렸다. 오후에는 이웃들이 인사를 나왔다. 옆집 박씨 아저씨가 술 한 병을 들고 왔다. 영수야, 오늘 민석이 안 왔냐? 응, 처가랑 여행 갔어.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에도 여행을 가는구나. 박씨 아저씨는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었지만 영수에게는 가시처럼 박혔다. 이웃들 자식들은 대부분 명절에 내려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길 건너편 김씨네는 아들, 딸 모두 와서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다. 우리 민석이도 바쁜 사람이라. 영수가 변명처럼 말했다. 그래, 회계사라며. 대단하다. 성공한 아들 둬서 좋겠어. 하지만 영수는 전혀 좋지 않았다. 성공한 아들이 뭐가 좋은가?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보기 어려운데. 저녁 무렵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인사를 왔다. 영수 씨, 오늘 아드님은 안 보이네요? 네, 바빠서 못 왔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바쁘긴 해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 영수는 마당에 혼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금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날에는 담배가 생각났다. 그때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민석과 유진,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제주도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온 사진을 보며 영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 다행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자신들과는 이런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지연이 나와서 영수 옆에 앉았다. 민석이가 사진 보냈네. 영수가 핸드폰을 보여줬다. 좋겠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우리도 언제 한번 여행 가볼까? 어디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그래도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사실 여행이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이 자신들보다 처가를 더 챙긴다는 게 서운했다. 명절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사치가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동네 할아버지들 몇 분이 정자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제 우리 큰아들이 왔는데 손자가 벌써 이만해졌어. 좋겠네. 우리 아들은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봐. 그래도 가끔은 오지. 이런 대화를 들으며 영수는 조용히 지나쳤다. 끼어들어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여행 간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석이한테 전화해볼까? 여행 잘 다니고 있나? 아니야. 놀고 있을 텐데 방해하지 마.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아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다. 언제부터인가 민석과의 대화는 안부 인사 정도로 짧아졌다. 예전처럼 일상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영수는 깨달았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아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절조차 함께 보낼 수 없을 만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외로움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11월 어느 평범한 저녁, 최영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한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구시 뉴스에서 경제 관련 보도를 하던 중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여행업계 소식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여행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영수는 별 관심 없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화면에 못을 박았다. 베트남 하롱베이로 보이는 배경에서 한국인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던 것이다. 저희 여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그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서유진이었다. 민석의 아내가 자신의 여행사를 홍보하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보, 잠깐 이리 와봐. 영수가 부엌에 있는 지연을 불렀다. 왜? 뭔데? 지연이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다. 저기 봐, 유진이야. 화면에는 유진이 능숙하게 인터뷰에 응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여행사 사무실이 보였고 벽면에는 각종 여행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아, 정말 유진이네. 언제 저런 인터뷰를? 지연이 신기해하며 말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다시 여행 현장 모습이 나왔다. 베트남 유람선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며 즐거워하는 장면이었다. 그때 영수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다. 화면 한켠에서 민석과 유진, 그리고 두 명의 중년 부부가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민석의 장인 장모인 서병우, 박순자 부부였다. 네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유진의 아버지는 맥주를 들고 건배하며 크게 웃었고 어머니는 딸과 사위를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다. 영수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아들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좋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다. 자신들은 한 번도 저런 여행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다. 뉴스가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지만 영수는 여전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뉴스 끝났어. 지연이 채널을 돌리려 했지만 영수가 제지했다. 아, 미안. 잠깐 생각 좀. 지연도 남편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그녀 역시 방금 본 장면이 마음에 걸렸다. 아들과 며느리가 친정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즐기는 모습. 그것도 방송에까지 나올 정도로 공개적으로. 민석이가 저런 여행을 다니는 줄 몰랐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글쎄. 우리한테는 말한 적이 없지. 사실 민석은 부모에게 자신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회사 일이 바쁘다거나 건강하다거나 그런 당연한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다. 유진이 부모님은 좋겠다. 딸이 저렇게 챙겨주고. 지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부러움이 묻어났다. 영수도 그랬다. 화면 속 유진의 부모는 딸과 사위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평생 해외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자신들과는 대조적이었다. 우리도 언제 한번 불러주겠지. 영수가 중얼거렸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어젯밤 본 뉴스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동네 할아버지들이 모이는 정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 영수, 일찍 나왔네. 옆집 박씨 아저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응, 잠이 안 와서.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영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어제 뉴스에 우리 며느리가 나왔어. 여행사 운영한다고 인터뷰하는 거 말이야. 그래? 대단하네. 며느리가 사업가구나. 그런데 말이야. 영수는 말을 멈췄다. 아들이 처가 식구들과만 여행을 다닌다고 불평할 수는 없었다. 뭔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박씨 아저씨는 눈치챘다. 혹시 아들이 너희들은 안 챙기나?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친정 쪽을 더 챙기지. 특히 며느리 사업이 잘 되면 더 그래. 박씨 아저씨의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서글펐다. 이런 일이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집으로 돌아오니 지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산책. 어제 뉴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지. 나도 그래. 지연도 밤새 생각이 많았던 모양이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영수가 물었다. 잘못한 게 있겠어? 그냥 세상이 바뀐 거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아들의 마음속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영수가 애써 밝게 말했다. 맞아. 그게 가장 중요하지.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TV 속에서 본 아들의 행복한 모습이 오히려 자신들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여행, 함께하지 못한 즐거운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어제 뉴스 몇 분 안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자신들이 이렇게 아들의 삶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이 거리를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까? 뉴스를 본 지 사흘 후, 최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 같으면 민석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렸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민석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일은 없고.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그래, 우리야 뭐.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에서 유진이 나오는 걸 봤어. 전화 너머로 민석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들렸다. 그거요? 회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여행업이 잘 되나 보더구나. 베트남인가? 거기서 찍은 것 같던데. 민석은 이제 아버지가 왜 전화했는지 알 것 같았다. 네, 친정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갔었어요. 그래, 좋겠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딸 덕에 좋은데 많이 다니시네. 영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따지지는 않았다. 아버지도. 언제 시간 되시면 여행 한번 가요. 제가 모실게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민석 자신도 허전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무슨 여행을. 그래도 건강할 때 다녀오시는 게 좋을 텐데. 민석아. 영수가 말을 끊었다. 너 바쁜 거 아는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민석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당장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갈 수는 없었다. 유진의 눈치도 보였고 현실적으로도 여러 제약이 있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거실로 들어온 유진이 물었다. 아버지요.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에요. 그냥 안부 묻는 거. 민석은 아버지가 뉴스를 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굳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눈치가 빨랐다. 혹시 우리 베트남 여행 이야기 나왔어? 어떻게 알았어? 뉴스에 나왔잖아. 시부모님이 보셨을 수도 있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 별 말씀은 안 하셨어. 그냥 좋겠다고. 유진의 표정이 조금 불편해졌다. 설마 왜 우리만 데리고 갔냐고 하신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행 한번 가자고 하시더라고. 또. 유진이 한숨을 쉬었다. 몇 번을 말해도 안 들으시네. 여보. 당신도 알잖아. 시부모님이 해외여행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가셔도 불편해하실 텐데. 유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실제로 민석의 부모는 해외여행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셨다.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외국 음식도 잘 못 드셨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뭐야? 우리가 신혼여행 갈 때도 안 가시려고 했잖아. 제주도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하시고. 유진의 말도 맞았다. 부모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여행비로 몇백만 원을 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그렇긴 하지만 있잖아. 우리 부모님은 여행을 좋아하셔. 새로운 문화 체험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시부모님은 집에 계시는 걸 더 편해하시잖아. 유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민석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제안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안? 벌써 몇 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는데? 민석은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부모님은 여행 제안을 할 때마다 사양하셨다. 며칠 후 민석은 다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버지, 이번 겨울에 온천 여행 어때요? 국내로 짧게. 아니다, 민석아. 우리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 한 번 정도는 됐다고 하잖니. 그런 돈 있으면 너나 잘 써라. 영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예전 같으면 정말 사양하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진짜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다음에 꼭 모실게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민석 자신이 공허했다. 다음에, 언제, 꼭이라는 말들이 얼마나 빈약한 약속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 알겠다. 영수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아들이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었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자책감에 빠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유진이 내키지 않아 하는 일을 억지로 추진할 수도 없고 부모님도 실제로는 여행을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대로 모셔야지. 민석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지금은 아직 아이도 어리고 대출도 많고 여러모로 바쁘니까. 조금만 더 안정되면 부모님께 더 잘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지금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것을,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친정 부모와는 몇 번이나 여행을 다녔으면서 시부모와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이 과연 경제적 이유 때문인지. 그 후로도 민석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때마다 다음에 꼭 모시겠다는 말을 했다. 마치 주문처럼, 자신의 죄책감을 달래는 방법처럼. 하지만 영수와 지연은 이미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들의 다음해가 언제인지, 꼭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대신 그냥 그래, 괜찮다며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진짜 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부모와 변명만 늘어놓는 아들.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하에 진정한 소통은 사라져갔다. 3월 15일, 최영수와 한지연의 결혼 50주년이었다. 금혼식이라고 불리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날이었다. 지연은 한 달 전부터 이 날을 기다려왔다. 아들 민석이 분명히 뭔가 준비해줄 거라고 기대했다. 여보, 민석이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지연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 바쁠 텐데. 영수는 별 기대하지 않는다는 듯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50년. 반세기를 함께 살아온 부부였다. 젊은 시절의 가난함,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중년, 그리고 이제 맞이한 노년까지. 두 사람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다. 일주일 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고맙다, 민석아.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날 못 갈 것 같아요. 영수의 마음이 순간 가라앉았다. 왜? 무슨 일 있니? 장모님 생신이 겹쳤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유럽 여행? 네, 장모님이 평생 파리를 가보고 싶어 하셨다고. 이번 기회에 온 가족이 함께 가려고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다. 결혼 50주년보다 친정어머니 생신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 언제 출발하는데? 14일에 출발해서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하필 하루 전에 출발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구나.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돌아와서 꼭 축하해드릴게요. 또 꼭이라는 말이었다. 민석이 얼마나 자주 쓰는 말인지 영수는 이제 세지도 않았다. 괜찮다, 민석아. 너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영수는 지연에게 말했다. 민석이 못 온다. 왜? 친정어머니 생신 때문에 유럽 여행 간다고. 지연의 얼굴에서 환한 표정이 사라졌다. 유럽 여행? 응, 온 가족이 함께 간다네. 지연은 한참 말이 없었다. 자신들의 금혼식보다 친정어머니 생신이 더 중요하다는 걸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지연이 체념한 듯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처받았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기념일이 이렇게 가벼이 여겨진다니. 결혼기념일 당일 영수와 지연은 둘만의 조촐한 시간을 보냈다. 지연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식탁은 너무 쓸쓸했다. 50년이네. 영수가 잔을 들며 말했다. 그러게. 반세기야. 두 사람은 건배했다. 소주 한 잔으로 금혼식을 축하하는 소박한 모습이었다. 여보, 우리 사진이나 찍을까? 지연이 제안했다. 누가 찍어줘? 셀카로. 70세가 넘은 나이에 셀카를 찍는다는 게 어색했지만 기념일이니까. 지연이 서툴게 핸드폰을 들고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다. 몇 번 찍어봤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냥 이거라도 남기자.
영수가 말했다. 그때 민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민석과 유진,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 모두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파리에서 인사드려요. 50주년 축하드려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온 사진을 보며 영수와 지연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우리도 저런 곳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지연이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뭘. 하지만 영수도 속으로는 부러웠다. 민석이 친정 식구들과는 저렇게 멋진 여행을 다니면서 정작 자신들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앨범을 꺼냈다. 50년 동안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이때 민석이 돌잔치 사진이네. 지연이 한 장을 가리켰다. 벌써 46년이나 됐네. 사진 속의 민석은 한복을 입고 돌잡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귀여웠다. 부모의 전부였다. 이 사진은 민석이 대학 입학할 때고, 이때 등록금 마련하느라 고생했지. 그래도 행복했어.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사진을 보면서 두 사람은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봤다.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바쳤던 세월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여보.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왜?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뭘? 기다리는 거. 민석이 언제 올까? 언제 연락할까? 언제 여행을 데려갈까? 이런 거 말이야. 영수는 아내를 바라봤다. 지연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다. 더는 기대하지 말자. 우리가 우리 삶을 챙기자.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오늘이 계기가 된 거지. 결혼 50주년인데 아들이 없잖아. 이보다 더 특별한 날이 또 어디 있겠어? 영수도 아내의 말에 공감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기념일보다 친정어머니 생신이 더 중요하다니. 이제 정말 자신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래, 우리가 우리를 챙기자. 내일부터 우리 계획을 세워보자. 민석이 데려다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어디부터 시작할까? 일단 국내 여행부터. 온천도 가보고 바다도 보러 가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90이 넘어서까지 아들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건강할 때 해야 할 일들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여보, 우리끼리 사진도 많이 찍자. 민석이가 찍어주길 기다리지 말고. 좋은 생각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웠다. 5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살기로 한 것이다. 결혼 50주년 그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아들을 기다리는 삶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을 시작하는 날로. 결혼 50주년이 지나고 한 달 후, 최영수는 지연과 상해 후 중대한 결심을 했다. 평생 살아온 집을 팔기로 한 것이었다. 여보, 정말 집을 팔 거야? 한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 이렇게 큰 집에서 우리 둘이 살 필요가 있나? 영수가 살고 있는 집은 50평 규모의 단독주택이었다. 마당도 넓고 방도 많아서 예전에는 아들이 오면 넓어서 좋았지만 이제는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민석이는 뭐라고 할까? 민석이? 영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언제 와서 이 집에서 살겠다고 했나? 지연도 할 말이 없었다. 민석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고 난 뒤 고향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리고 말이야, 이 집값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야. 영수는 이미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알아봤다. 읍내 중심가에 있는 50평 단독주택이라 생각보다 값이 잘 나왔다. 약 7억 정도로 추정되었다. 7억이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도 4억은 남을 텐데 그 돈으로 뭘 할 거야? 절반은 여행 적금으로 넣자.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다 가보고. 지연의 눈이 반짝였다. 평생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마음껏 다닐 수 있다니. 나머지 절반은 건강관리비로. 검진도 제대로 받고 치료받을 일 있으면 좋은 병원에서 받고. 영수의 계획은 구체적이었다. 평생 절약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돈을 쓰고 싶었다. 일주일 후 영수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아, 아버지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왜요?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민석은 당황했다. 고향에 있는 집은 언젠가 자신이 물려받을 자산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급한 게 아니야. 오래 생각해본 결과야. 그래도 논의를 좀 해보고. 뭘 논의해? 우리 집인데 우리가 처분하는 거지. 영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생활비를. 돈 달라는 소리 아니야.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민석은 할 말이 없었다. 부모님이 생활비를 달라고 하신 적도 없었고 정작 자신도 정기적으로 드린 적이 없었으니까. 한 달 후 집이 팔렸다. 생각보다 빨리 매물이 나갔다. 영수와 지연은 읍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20평대 규모였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이사한 집에서 영수는 재산을 정리해봤다. 집을 판 돈 7억에서 새 아파트 계약금 3억을 뺀 나머지 4억. 여기에 평생 모은 예금까지 합치면 총 6억 원이었다. 여보,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워보자. 지연도 신이 나서 계획에 참여했다. 일단 여행비로 1억은 따로 빼두자. 1억이면 정말 많은 곳을 갈 수 있겠는데? 국내 온천 여행, 제주도, 일본, 유럽까지도 갈 수 있을 거야. 유럽? 지연이 깜짝 놀랐다. 우리가 그런 먼 곳까지. 왜 안 돼? 민석이 친정어머니는 파리도 갔는데 우리라고 못 갈 건 뭐야? 영수는 며느리가 친정 부모와 함께 다녔던 일본 온천 여행이 생각났다. 자신들도 한 번쯤은 가볼 만했다. 그 다음엔 건강관리비로 1억 원. 건강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우리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잖아. 종합검진도 매년 받고 치과 치료도 제대로 받고 필요하면 물리치료도 받고 좋은 병원에서 VIP로 치료받자.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병원비 아끼느라 아픈 곳이 있어도 참고 넘긴 적이 많았다. 나머지는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좋은 계획이야. 그날 저녁 영수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다. 여행 적금 통장, 건강관리 적금 통장,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었다. 각각의 목적에 맞게 돈을 배분해 넣었다. 이제 진짜 우리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거네. 지연이 감회 깊게 말했다. 그래. 평생 아들 위해, 가족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 위해 살자. 며칠 후 민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이사는 잘하셨어요? 응, 아파트가 깔끔하니 좋구나. 그런데 요새 전원주택도 팔 때 가격이 꽤 나오죠? 민석의 속마음이 드러난 질문이었다. 우리가 쓸 거야. 여행도 가고 건강관리도 하고. 아, 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필요하면 우리가 알아서 한다. 걱정하지 마. 영수는 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부모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돈을 부모가 다 써버릴까봐 걱정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서가 네. 우리 이제 유산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쓰고 가는 거야. 전화 너머로 민석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아, 아버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뜻이야 어떻든 너도 이제 충분히 성공했으니까 우리 돈은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영수는 후련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웠다.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남겨둬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아껴서 써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났다. 여보, 내일 여행사 가서 일본 온천 여행 알아보자. 정말로? 정말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지연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었다. 74세와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설렘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느라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평생 남을 위해 아끼고 모았던 돈을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다. 6월 중순, 민석과 유진이 2주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에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다녀온 여행이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로마의 콜로세움, 베네치아의 곤돌라까지 꿈같은 시간들이었다.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 유진이 캐리어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래, 장인어른, 장모님도 많이 좋아하셨지. 민석도 만족스러워했다. 민석은 여행을 떠나기 전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소식을 떠올렸다.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것.
그때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부모님 일이고 자신이 직접 관여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시부모님 새집에 인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유진이 물었다. 그러게. 내일 가볼까?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서두름이 없었다. 다음 날 저녁 민석은 한빛 아파트를 찾아갔다. 아버지, 저예요. 민석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아버지 최영수가 나타났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반가워하기보다는 담담했다. 민석이? 여행 잘 다녀왔냐? 네, 잘 다녀왔어요. 이사 축하드려요. 고맙다. 들어와라. 25평 정도의 아파트였다. 예전 50평 집에 비하면 절반 정도 크기였지만 오히려 부모님에게는 이 공간이 더 편해 보였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수영장 갔어. 수영 배우고 있거든. 수영요? 민석이 놀랐다. 어머니가요? 응, 70이 넘어서 처음 배우는 거야. 재밌어 한다. 민석은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다. 아버지의 말투도 집안 분위기도 예전과 달랐다. 아버지, 집은 얼마에 파셨어요? 7억 좀 넘게 받았지. 민석은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7억요? 그럼 여기 아파트 사시고도 꽤 남았을 텐데.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쓸 거야. 영수의 대답이 단호했다. 우리가요? 응, 여행도 가고 건강관리도 하고. 평생 모은 돈 우리가 쓰는 거지. 민석은 당황했다. 예전 같으면 너 주려고 아껴둔다고 하셨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필요하면 우리가 알아서 쓸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때 한지연이 돌아왔다. 수영복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얼굴에 활기가 넘쳤다. 어머, 민석이? 언제 왔니? 유럽 여행 잘 다녀왔어? 네, 어머니. 수영을 배우신다고요? 응, 재밌어. 그리고 내일부터는 댄스 스포츠도 배울 거야. 댄스 스포츠요? 아버지랑 같이. 부부 댄스 말이야. 민석은 점점 이해할 수 없었다. 부모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았다. 그리고 민석아,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 간다. 지연이 신나게 말했다. 제주도요? 응, 3박 4일로. 그 다음 달에는 일본 온천 여행도 예약했어. 일본까지요? 왜? 우리는 안 돼? 영수가 반문했다. 민석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예전에 부모님께 여행을 제안했을 때 항상 돈 아깝다며 거절하셨는데.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걸 하시려고? 갑자기가 아니야. 지연이 말했다. 오래 생각해 본 거야.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고 싶어졌어. 영수가 덧붙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석아. 영수가 아들을 바라봤다. 너 결혼 50주년 때 어디 있었지? 민석은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가 반세기를 함께 살았다는 걸 축하해달라고 했을 때 너는 친정어머니 생신 때문에 유럽 여행이 더 중요했잖아. 아버지.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 더 이상 너를 기다려서는 안 되겠구나.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날에는 내가 없더라.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는. 변명하지 마. 영수가 손을 저었다. 우리도 이해해. 내가 내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왜? 우리도 이제 우리를 우선으로 하기로 한 거야. 민석은 부모님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느꼈다.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끼리 잘 살 거야. 너는 너대로 바쁘게 살고. 하지만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니까 너에게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지연이 말했다. 우리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니?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내고 싶지 않아. 영수의 말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럼 연락은? 필요할 때 하자. 하지만 너무 자주는 말고. 왜요? 우리도 바쁘거든.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수영도 배워야 하고 댄스도 배워야 하고 여행도 다녀야 하고. 민석은 새 전화번호를 받고 집을 나왔다. 마음이 복잡했다.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는 건 좋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완전히 밀어내는 느낌이었다.
더 이상 우리를 기다리지 마세요라는 부모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민석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부모님이 자신을 포기한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유진에게 말했다. 시부모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 어떻게? 이제 우리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셔.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도 부담 없고. 유진의 반응이 너무 담담해서 민석은 더욱 허탈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석은 잠들기 어려웠다. 부모님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사 온 지 3개월이 지났다. 영수와 지연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각자의 취미 활동에 참여했다. 영수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만난 또래 남성들과 바둑 모임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났다. 영수, 오늘 우리 시내 가서 냉면이나 먹을까? 저 같은 동에 사는 철민이 제안했다. 좋지, 가자. 예전 같으면 혼자 외식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다. 민석이 언제 올지, 언제 연락할지 궁금해하며 집에만 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연은 문화센터에서 만난 여성들과 실버 라이프 모임을 만들었다. 70세 전후의 여성 6명이 모여 매주 한 번씩 만나는 소모임이었다. 지연 씨, 이번 주말에 경주 가는 거 확정됐어요? 모임 회장인 김순희가 물었다. 네, 예약했어요. 불국사도 가고 안압지도 구경하고. 좋겠어요. 저희도 남편들 설득해서 같이 가야겠어요. 지연은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 평생 아들과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친구들을 사귄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부부는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여보, 일본 온천 여행 어때? 영수가 여행 팸플릿을 보여주었다. 좋아. 하코네 온천이 유명하다던데. 3박 4일로 다녀오자. 돈도 충분하고. 예전 같으면 돈 아깝다며 주저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여행사에 가서 일본 여행을 예약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어르신들께 인기 있는 코스예요. 온천도 즐기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괜찮을까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요즘 시니어 분들 많이 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일본 여행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설레었다. 민석이한테 말해야 할까? 지연이 물었다. 왜? 우리가 어디 가든 우리 마음이지. 그렇긴 하지만. 여보, 우리가 민석이 허락받고 살아야 하나? 영수의 말이 맞았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일본 여행은 정말 즐거웠다. 하코네 온천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료칸에서 맛있는 가이세키 요리를 먹었다. 5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렇게 낭만적인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 여보, 우리 왜 이런 걸 이제야 해봐? 지연이 온천에 발을 담그며 말했다. 그러게. 평생 아들 걱정, 돈 걱정만 하고 살았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행이야.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영수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했다. 영수, 사진 실력이 늘었네. 동호회원이 칭찬했다. 고맙습니다. 재밌어서 매일 찍고 있어요. 지연은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생겼다. 지연 씨 목소리 정말 좋아요. 나중에 발표회 때 솔로 어때요? 선생님이 제안했다. 제가요? 그런 실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연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었다.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은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한라산 등반은 무리였지만 성산 일출봉과 우도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보, 저기 좀 봐. 바다가 얼마나 예뻐. 그러게. 제주도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 호텔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녁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 사이 민석에게서는 가끔 안부 전화가 왔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도 안녕하시고요. 그럼 노래교실 다니느라 바쁘셔. 아, 그렇구나.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 너도 잘 지내거라. 짧고 간단한 대화였다. 예전 같으면 언제 올 거냐, 얼굴 좀 보자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민석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계에 익숙해졌다. 봄이 되자 두 사람은 경주 여행을 갔다. 실버 라이프 모임 친구들과 함께하는 단체 여행이었다. 불국사가 정말 아름답네요. 지연이 감탄했다. 우리나라에 이런 보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또 다른 재미가 있었다.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맛있는 음식점도 추천하고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다. 지연 씨, 정말 활기차졌어요. 처음 봤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순이가 말했다.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네,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커졌어요. 지연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다. 여름이 되자 영수는 사진 동호회 친구들과 설악산 촬영 여행을 떠났다. 여보, 이번 여행은 며칠이나 가? 지연이 물었다. 3박 4일. 괜찮지? 물론이지. 나도 친구들이랑 부산 가기로 했어. 부부가 각자 따로 여행을 가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평생 붙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각자의 시간도 소중히 여겼다. 가을이 되어 결혼 51주년이 다가왔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다. 여보, 올해는 우리끼리 축하하자. 좋아. 맛있는 한정식 집에서 밥 먹고 호텔에서 하룻밤 보내는 거 어때? 정말? 호텔에서? 왜 안 돼? 우리도 호텔에서 하룻밤 보낼 자격 있어. 51주년 기념일, 두 사람은 시내 특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고급 한정식을 먹고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도 마셨다. 여보, 행복해? 영수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민석에게서는 기념일 축하 메시지가 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이 있든 없든 축하해주든 안 해주든 그들의 행복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영수와 지연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매일이 즐겁고 할 일이 많았다. 친구들도 생겼고 취미도 생겼고 꿈도 생겼다. 아들의 부재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들의 노년은 이제 진짜 자유였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